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요리하는 남자의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흔한 식자재인 소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소금에도 많은 경제적 함의가 숨어져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먼저 우리 인류는 아주 태초부터 소금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소금의 중요성과 가치는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금을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 비유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소금이 이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소금이 생존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원래 바다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하지만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에서도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내륙 지방에서는요, 한때 바다였다가 지층이 융기하면서 내륙에 자리 잡은 곳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인류 역사에서는 이들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가 형성됐고,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보다 소금을 찾아 먼저 헤맨 것은 포유동물입니다. 선사시대 야생 포유동물들은 자신이 필요로 한 염분을 얻기 위해서요, 산속 암염지대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태초의 산속의 오솔길이 이 야생동물이 암염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그 흔적들이 오솔길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인류가 사냥에 의존하면서 살았던 시절에는 굳이 우리 인류는 염분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포유동물은 일정 정도 체 내에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당시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라 수렵, 채집, 사냥을 중심으로 생활했었을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염분을 바로 우리가 사냥한 그 사냥감에 있는 피에서 또 염분을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소금을 찾아 헤맬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식 동물들이 소금을 찾아 헤매고 그래서 산속에 오솔길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그들 초식 동물의 몸속에 함유되고 있는 그 소금, 염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 됐던 것이죠. 하지만 신석기 시대가 접어들면서 우리 인간은 농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 주식이 주로 곡물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데요. 곡물 위주로 바뀌면서 몸에 필요한 소금을 벌충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식물 속에 함유된 칼슘 섭취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소금 섭취는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신석기 들어 우리 인류가 역시 여타 포유동물들처럼 소금 오솔길을 오가면서 필요한 염분을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 것이죠. 아마 이 과정에서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도로인 산속 오솔길들은 바로 소금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은 인류학자들의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의 초기 정착지 역시 소금을 구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즉 도시 형성에 소금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인데요. 암염지대의 경우에는 암염에 물을 붓고 소금이 녹은 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정착지로 굉장히 선호된 지역입니다. 또한 바다가 융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짠물 호수 인근 지역 역시도 소금을 채취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초기 우리 인류의 정착지로 선호된 지역입니다. 바닷가 역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선호 지역 중에 하나였죠. 이 밖에 산간에 사는 수렵인이나 소금 산지와 먼 곳에 사는 정착한 농민들의 경우에는요, 그들이 잡은 짐승이나 농산물을 소금과 교환하기 위해서 소금 산지에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교역로와 중심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도 그 지명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특히 독일 지명에서 보면 할 또는 할레라고 끝나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할과 할레는 바로 소금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영미권에서도요, 트로이트 위치 또는 렌트 위치라고 해서 끝이 WICH, 위치로 끝나는 지명들이 많은데요. 이 위치라는 지명 역시도 소금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금의 산지는 유럽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인류 정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대표적인 교역품으로 이어져 대륙 간의 교역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모로코는 육로를 통해 인근 아프리카 국가 또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게 소금을 유통하면서 강성해졌고요. 고대 로마와 그리스는 해상로를 통해서 소금을 유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는요, 군인들에게 아예 월급을 소금으로 줬는데요. 소금의 영어는 salt죠. 근데 영어에서 봉급, 월급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셀러리죠. 똑같이 SAL로 시작합니다. 즉 봉급이라는 셀러리의 어원은 salt, 즉 소금으로 월급을 줬던 로마 시대 군인들의 월급의 그 어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가 초창기 정착하고 생활하고 도시를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고 교역을 하고 월급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소금만큼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물건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중요한 소금에 대해서 위정자들은 소금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한 적도 많은데요. 국민 한 사람당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최소한의 소금을 사도록 강제한 소금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위정자들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된 소금을 본인들이 전매했고요. 바로 이 전매 제도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익원을 바로 이 소금 전매 제도를 통해서 유지했던 국가들이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에는 가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가벨 역시 8살 넘은 모든 개인에게 정해진 가격에 따라 매주 최소한의 소금을 사도록 강제했던 제도입니다. 이거 역시 프랑스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요. 여러 왕조를 위협했던 세력 또는 소금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세력들이 많은데요. 당왕조는 황소의 난을 계기로 멸망을 걷기 시작했죠. 이때 반란을 지도했던 왕성지와 황소 역시 소금 밀매 장수였고요. 바로 소금 밀매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어 황소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5대 전촉의 왕건이나 후랑의 주천축 역시도 염도 출신, 즉 소금 도둑 출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인류의 여러 흥망성쇠, 경제적인 성장과 또는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